안녕하세요, 모베입니다. 오늘 모베가 여러분과 함께 배울 점을 파헤쳐 볼 분은요, 볼 때마다 현실 웃음 터지는 개그맨 바로 양세형 씨입니다. 사실 모베는 처음에 양세형 씨에게 배울 점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정말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는 다른 숨겨진 면모들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세형 씨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양세형 씨의 배울 점에 대해 파헤치기 전에 간략하게 양세형 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할게요. 양세형 씨는 동두천 출생으로 19살의 나이에 서울로 혼자 상경하여 코미디 극단 생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그맨 활동을 시작합니다. 2003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SBS 공채 7기에 합격하였고요. 개그 지망생들이 대거 출연하였던 엠넷 뻔뻔 개그쇼에서 전우무하게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후 SBS 우차사에서 화상고 코너를 통해 공중파 첫 데뷔를 하였는데요. 당시 쩌뻐쩌뻐라는 유행어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신인의 한계, 몽키브라더스라는 코너를 통해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차사로 전성기를 누리던 때 과감하게 이왕 갈 거 빨리 다녀오자는 마음으로 군에 입대합니다. 하지만 우차사가 폐지되어 제대 후 복귀할 무대가 사라지고 마는데요. 이 당시에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출연했던 도전 천국에서 장기자랑으로 받은 로봇 청소기를 팔아 생활비로 써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후 코미디 빅리그를 통해 다시 한번 대중에게 사랑받게 되는데요. 게임 페인, 갱스맨, 직업의 정석 등의 코너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용의자로 연루되어 벌금형을 받고 자숙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후 2014년 5월 코미디 빅리그를 통해 복귀를 하였습니다. 호빙열차에 자숙역에서 등장한다는 컨셉으로 형식은 개그 코너였지만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겼을 때 굉장히 기분도 좋고 네. 이 이야기 팩트가 뭐냐? 돈 따려고 한 겁니다. 돈 따려고! 재미없으면? 재밌어요. 뭐 내기할까요? 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고 죄송과 반성의 심정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너무 빠른 복귀가 아니냐는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며 시청자들에게 크고 작은 웃음을 선사해 다시금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16년 윤정수 씨의 대타로 출연한 라디오스타에서 여러 에피소드를 방출하며 예능감을 과시, 무한도전의 고정 mem버 자리까지 꿰차며 지금은 케이블과 종편을 넘어 지상파, 모바일 콘텐츠 등 다양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쇼터뷰, 집밥 백선생 3, 크라임씬 3, 무한도전, 양세형의 짤방 공작소, 집사부일체, 전지적 참견 시점, 선다방, 가로 채널, 미추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현재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양세형 씨의 인생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네요. 19살의 어린 나이로 시작한 개그맨 생활과 하지만 이후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왔던 인생의 풍파, 도중에 유혹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결국 지금은 많은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의 어엿한 개그맨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대체 어떤 면모가 있었기에 지금의 양세형 씨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양세형 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 모베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베가 양세형 씨에게 배우고 싶은 점은요, 기죽지 않는 대담한 성격입니다. 양세형 씨는 어디를 가든 기죽지 않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큰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내는데요. 모베는 사실 양세형 씨의 이러한 면모를 쇼터뷰에서부터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쇼터뷰가 시작될 당시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맞물렸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인들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권위의 상징이기도 한 당대에 쟁쟁한 정치인들의 포스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양세형 씨는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고 느낄 정도로 대담하고도 상식을 깬 방식으로 쇼터뷰를 이끌어갑니다. 쇼터뷰 1편 차창원 씨와의 밀착 인터뷰를 시작으로 유승민 의원에게는 문혼류로 억지를 부리며 사과 받아내기, 고발하기, 놀리기까지 합니다. 신상정 의원에게 어부발을 하고 남경필 의원에게 뼈 때리는 지지율 공격까지 해내요.
세영 씨의 기죽지 않는 성격은 일반인이라면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할 깐죽거림과 대담한 접근으로 오직 양세형만이 만들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여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대담하고 기죽지 않는 성격을 꼭 배우고 싶네요. 두 번째는 알고 보면 노력파, 치밀하게 노력하는 세영 씨의 마음가짐입니다. 예능인으로서 양세형 씨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는 분위기를 잘 읽고 영리하게 치고받으며 웃음을 만들어낸다는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죽지 않고 대담하게 접근하는 양세형 씨의 스타일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영리한 예능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세형 씨의 예능감이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양세형 씨를 알게 될수록 이러한 예능감을 가지기까지의 세영 씨의 숨은 노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창 대세름을 타기 시작했던 2016년 섹션TV 연애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순발력을 어떻게 키워야 하냐는 질문을 받은 양세형 씨는 유재석 선배님이 집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웃기는 장면 딱 나오려고 할 때 멈춤하고 나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요거를 많이 했대요. 근데 저도 그거를 좀 많이 했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쇼터뷰를 통해 예능상을 받은 2017년 한 인터뷰에서 쇼터뷰에 대한 애정을 묻는 기자에게 전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무조건 애착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으면 보는 사람들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쇼터뷰는 처음 만들고 기획할 때부터 같이 회의하고 그랬어요. 애착이 있었고 인터뷰 방식이 매번 같을 수 없으니 계속 바꿔야 하거든요. 저보다도 제작진이 정말 고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라고 담담하게 그간 노력해온 바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JTBC 말하는 대로에서 양세형 씨는 그간의 자신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잠시 함께 보실까요?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재밌고 한데 버라이티 나가면은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강심장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가면은 정말 그 망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토크쇼 코너를 짜서 거기서 개그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공원이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막 혼잣말하고 막 야 뭐 네가 했잖아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보였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시선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저는 거기서 무조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소원하는 거 그리고 뭐 그랬다니까요. 다 연기예요. 이것도 다 연기예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었던 거예요. 저는 모든 것들 다 외운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무식한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다 외웠어요. 항상 내 기술을 변형해서 하는 게 저는 그게 항상 저의 패턴이었던 거예요. 또한 최근 방영되고 있는 집사부일치에서 양세형 씨는 자신만의 말 끼어들기 스킬을 강연합니다. 폭풍 웃음을 유발했던 장면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기까지의 양세형 씨가 얼마나 노력했을지가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노력하는 천재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양세형 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세형 씨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은요. 동생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멋진 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양세형 씨의 동생은 개그맨 양세찬 씨입니다. 돈 따려고 한 겁니다. 개그맨 동료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은 우애가 끈끈하기로 유명합니다. 미우놀이 새끼에서 양세형 씨 형제의 집에 동료들이 놀러와 술자리를 가지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세형 씨는 형제 얘기가 나오자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동생과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양세형 씨는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부모님이 도배업에 종사하셨는데 늘 늦게 귀가하시거나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하실 때도 있어 부모님을 대신해 세형 씨가 동생을 보살펴야 했다고 합니다. 두 형제는 늘 같은 방을 써야 했고 슈퍼에서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시절은 두 형제에게 둘도 없는 끈끈한 우애를 선물했습니다. 양세형 씨의 지극한 동생 사랑은 이미 여러 프로에서 자주 언급되었는데요. 양세형 씨는 동생인 양세찬 씨가 아직 개그맨 지망생일 때 엄격하게 극단에서 형이라고 부르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유는 이미 기반을 잡은 자신으로 인해 사람들이 동생에게 잘해주게 되면 자립심을 키우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양세형 씨는 동생이 자신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개그맨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강하게 동생을 지킨 양세형 씨 덕분에 양세형
양세찬 씨도 개그맨으로 잘 자리 잡게 되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개그맨으로서 차근차근 자리를 잡던 양세형, 양세찬 형제. 하지만 이러한 형제에게 뜻밖의 불운이 찾아옵니다. 2013년 동생 양세찬 씨가 갑상선 암 선고를 받게 돼요. 양세형 씨는 당시 동생의 소식에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자신도 쇼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말 형은 형인가 봐요. 이내 내가 당황하면 동생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농담을 하고 동생을 위로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 만약에 동생이 힘든 상황이 온다면 동생과 동생의 가족들까지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결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동생 양세찬 씨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두 형제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한 번 보면 매력 가득한 끼쟁이, 두 번 보면 세상 진국인 남자 양세형. 양세형 씨를 알아가면 갈수록 모베는 개인적으로 세형 씨가 짊어졌을 삶의 무게와 함께 지금은 그것을 이겨내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웃음을 넘어 감동까지 받게 되었어요, 세형 씨. 세형 씨가 그간 고생해온 만큼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금처럼 웃음과 감동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배울 점이 있는 당신에게 모베가 축복과 감사를 전해드려요. 앞으로도 멋진 모습으로 자주자주 뵈어요. 그럼 이상으로 모두에게 배운다, The End!